이제 파트 3 향후 전략 방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전 깜짝 놀란 게요. 질롱코리아에 15명의 선수단을 보냈습니다. 정말 대규모를 보내셨는데 왜 이렇게 많이 보내신 거예요? 이게 이제 한 번에 15명을 보내는 게 아니라요. 이게 전반 후반 나눠서 이제 15명을 보냈는데 15명을 보냈다는 이유는 그만큼 기대하는 자원이 많다고 보시면 돼요. 네. 질롱코리아에 투수랑 야수를 많이 나눠서 보낸 이유가 첫 번째 야수 같은 경우는 제가 홍창기 선수가 예전에 인터뷰한 내용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기간에 150km 가까이 나오는 투수를 어디서도 볼 수 없는데 이걸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왜 안 가냐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무래도 유상빈, 이원석, 뭐 장진영, 이진영 1, 2군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투구를 많이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좋은 기회인데. 네. 그리고 투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외국인 선수들한테 던질 때 약간 좀 위축하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저곳에서는 실패를 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 변화구가 안 되면 볼이 돼도 계속 던져볼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정말 좋은 저는 찬스라고 생각을 해서 보낼 수 있는 최대한 선수, 그리고 저기 있는 선수들 중에 이승관 선수라든지 뭐 오세훈, 양경무 이런 선수들이 단 한 번이라도 1군에 올라오면 정말 팀이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기서 능력이 돼서 한 번이라도 올라오면 그만큼 내년에 또 쓸 수 있는 자원이 하나 또 느는 거니까 뭐 그래서 좀 저는 많은 인원을 보내게 됐습니다. 또 이병규 감독이랑은 선수 생활도 같이 하시기도 했는데 이 선수단 보내놓고 어떤 대화를 좀 하셨나요? 아니 뭐 잘 부탁한다고 네, 얘기하고, 특히 저 이병규 감독이 이제는 감독이라니까 전 좀 어색할 때도 있긴 한데 외야에서 수비, 뭐 타구 판단 이런 것들이 정말 좋았던 선수,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공을 제일 잘 맞추는 그쵸. 네, 그 내가 수베로 감독님이나 다 얘기를 했으니까 편하게 좀 지도해도 된다고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해달라고 뭐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약간 우리 선수들 과외 보낸 느낌으로. 그러니까 선수가 20명이 저희가, 그러니까 저도 투수 코치 했지만 20명을 데리고 가잖아요. 다 나랑 맞지 않아요. 그쵸. 나랑 맞는 사람 있고 불펜 코치랑 맞는 사람 있고 전에 배웠던 투수 코치랑 맞는 사람 있고 이게 상관이 없거든요. 잘만 하면 되니까. 한 명이라도 그 얘기가 도움이 된다고 하면 뭐 저는 충분히 좋은 선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이글스에서 질롱코리아 파견 선수 중에 다가오는 2023 시즌이 가장 기대되는 선수를 한 명씩 좀 꼽아주신다면 먼저 단장님부터. 다 기대가 됐으면 일단 저는 욕심이 많아서 네. 다 기대가 됐으면 하는데, 저는 이제 장진혁 선수가 뭐 이병규 감독도 되게 좋은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절실하게 거기서도 훈련을 한다고 그래요. 저는 운은 노력해야만 그 운이 온다고 생각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저 운이 되게 좋은 스타일이거든요. 진짜 엄청. 네. 저는 장진혁 선수가 그만큼 노력을 지금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내년에 그 노력이 운이 보태져서 좀 좋은 활약, 그리고 이영종 선수의 그 얘기를 나오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자님은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셨던 박정현 선수가 좀 내년에 터졌으면 하는 그런 선수인데요. 좀 오선수 선수가 오기도 했지만 지금 한화에 있는 토종 선수들 중에 가장 수비력이 좀 기대가 되고 또 질롱에서 좀 겨울에 따뜻한 곳에서 많이 뛰면서 좀 실전 경험도 많이 쌓고 와서 내년에 한화에서 좀 큰 힘이 되줬으면 좋겠습니다. 선수단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추가 영입 트레이드 있습니까? 그걸 제일 궁금해하실 거예요. 트레이드는 항상 있습니다. 항상요? 단지 되지 않을 뿐이지. 네. 트레이드는 항상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뭐 메시지가 와 있을 수도 있고. 네. 뭐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서 트레이드가 좀 적긴 한데 네. 저희는 뭐 선수의 길을 열어주는 것도 있고 또 반대로 우리 팀의 선수를 보강할 수 있는, 그렇다고 막 하진 않습니다. 네.
한 번 고민하고 네. 두 번 고민하고 일단 브레이크 한 번 잡아주고. 네, 또 주위에서 저 한 3번 잡고 A, B, C, D 플랜 한 5번 나누고 뭐 이렇게 하고서 합니다. 네. 아니 고유라 기자님은 한화이글스에 뭐 트레이드로 뭐 어떤 트레이드가 필요하다 혹은 또 팬분들이 기대할 만한 업계에서 돌고 있는 이야기 뭐가 있나요? 사실 예전부터 잠깐 몇 년 사이에 전통적으로 한화가 트레이드가 힘든 팀이라는 이야기가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 많이 네. 도는 게 어. 한화가 최근에 이제 하위권에 있었기 때문에 그 반대급부로 이제 좋은 유망주 선수들을 많이 이제 드래프트에서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한화가 어떤 포지션을 필요로 하면 다른 팀들은 그 좋은 유망주를 좀 빼가려고 한다. 그래서 한화의 트레이드가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그 좋은 유망주 선수들도 경험을 쌓고 좀 싹 틔울 시기가 됐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이 좀 트레이드 대상이 많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많습니다. 팬분들이 정말 기대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너클볼 던지는 것까지 나가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내년 시즌에 김서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일단 너클볼은 필요 없고요. 냉정하게 얘기해 줄 건 냉정하게 얘기해 줘야 되니까. 아니, 근데- 김서현 선수도 볼 테니까. 네, 냉정하게 너클볼 얘기해. 2개 던지고 빠른 공 몸쪽 딱 하니까 3구 승진이던데. 많아죠, 많아. 네. 네. 김서현 선수 불펜 투구 직접 봤는데 첫부터 일단 깜짝 놀란 거. 김서현 선수가 불펜 피칭 하기 한 2, 3일 전에 감기에 걸렸었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쉬고 나왔는데 서서 불펜 피칭 하는데 148 나오는 거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수 앉았는데 바로 152부터 시작해서 와, 진짜요? 우리처럼 138 던졌던 사람들은 사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속도긴 하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다른 건 다 노력으로 됩니다. 저는 제구도 노력으로 된다고 생각하는 스타일인데 근데 속도는 노력으로 안 돼요. 그거 하나로 일단 엄청 좋은 투수구나 생각을 했는데 불펜 피칭을 보면서 그래도 아직은 고등학생이라는 생각을 또 든 것도 있고 이제 변화구 같은 거는 아직 조금 더 연마를 충분히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박승민 코치가 특히 사이드암 슬라이더를 되게 잘 전달을 해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제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본인은 이 불펜 써도 꼭 불펜을 하고 싶다고 하고 마무리도 하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맞아요.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좀 현장하고도 논의도 하고 또 스프링 캠프 기간의 훈련 내용 같은 것도 좀 보면서 결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유라 기자님은 김서현 선수 직접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그럼 어떤 선수라고 느끼셨었어요? 본인이 자기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별명이 32차원이었다고. 2차원이요. 32차원이요? 이거 얼마나 갔길래 32차원이요? 특이하더라고요. 특이해요. 근데 원래 이렇게 선수들도 얘기하지만 이렇게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선수가 잘한다고 하잖아요. 그 선수가 멘탈이 그런데 정말 그 정도의 공을 꾸준히 던질 수만 있다면 이 선수는 정말 터지겠다. 긁어봐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김서현 선수 봤을 때 궁금하긴 했어요. 다른 선수랑 좀 달랐던 게 야구를 지금 현재 고등학교 레벨에서 좀 잘하고 있는 선수긴 한데 뭔가 생각이라든지 뭔가 새로 배우고 도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좀 되게 센 선수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뭔가 김서현 선수 만약 보고 있다면 하나 부탁하고 싶은 건 좀 몸을 이제 좀 튼튼하게 더 살도 좀 찌워야 될 것 같고 그런 의미로는 내년에 시즌 내내 장시환 선수랑 아침을 꼭 먹었으면 아유 뭐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로 지금 어릴 때부터 습관이 들여야 문동주 선수도 마찬가지고 꼭 아침을 먹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프링 캠프 때부터 얼굴 보면 제가 아마 성격상 한마디 할 것 같습니다. 약간 지금 현재 몸 상태는 단장님이랑 좀 비슷하지 않나요? 저보다 마른 선수 오랜만에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 시즌에 선발 로테이션 이게 사실 제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구상하고 계세요? 일단은 뭐 현재 생각으로만 하면 어쨌든 외국인 선수 둘 하고요. 뭐 3번까지는 김민우 선수. 이제 뭐 4번은 아무래도 남지민 선수가 이제 작년에 올해 풀시즌을 돌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저는 같이 문동주 선수를 붙일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 둘이 4번의 선발 역할 하나. 그 둘을 붙인다고요?
그 둘이 30번을 던져야 돼요. 아. 그러니까 저는 다른 사람하고 약간 생각을 좀 다르게 갔는데 이 투수가 몇 승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팀이 안 짜지고요. 저희가 이제 144경기잖아요. 그럼 144경기를 선발이 다 돌면 대체 선발 없이 그럼 저희도 팀 성적은 어느 정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대체 선발의 횟수가 많아지면 팀 성적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의 선발보다 대체 선발은 어쨌든 떨어지니까 이게 대체 선발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4번, 30번을 남지민이 20번을 던지고 문동주가 10번을 던지든지, 남지민이 30번을 던지고 문동주가 한 번을 못 던지든지, 문동주가 30번을 던지고 남지민 선수가 못 던지든지, 어쨌든 둘이서 30번을 역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5선발을 장빈재 선수랑 한승혁 선수가 똑같이 30번을 던져주면 대체 선발 없이 이 상태로만 시즌을 치를 수 있으면 내년보다 그 후년에는 정말 강한 선발진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혹시 대체를 좀 남겨놓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외국인 선수라든지 또 김민우 선수가 30번을 풀로 다 못 던질 수도 있으니까 그 위치를 뭐 이제 한승주 선수나 김재영 선수 뭐 아니면 지금 얘기했던 이 4명의 투수들 장민재, 한승혁, 뭐 남지민, 문동주 요 선수를 메워주면 더 좋고요. 그렇게 지금 자꾸 그 자리를 메울 수 있는 선발들을 자꾸 준비해서 감독님이 좀 시즌을 편하게 해줄 수 있게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손혁 단장님의 말씀을 들으셨는데 내년 한화 이글스의 이런 선발진 구성 어느 정도 통할 거다 아니면 어떤 예상을 갖고 계시나요? 저는 일단 단장님이 빨리 외국인 선수들을 빨리 많이 뽑아오셨으면 좋겠고요. 그 선수들이 잘 받쳐주고 그 뒤에 3, 4, 5선발이 계획대로 간다면 올해 한화가 사실 선발 이닝이 10개 구단 중에 제일 적었어요. 그만큼 불펜 투수들이 많이 힘들었는데 어린 투수들의 이닝이 예전보다 좀 더 늘어나고 선발 대체 자원들이 생각만큼 들어가 준다면 올해보다 내년에 한화 선발은 더 기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은성 선수 이야기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와, 대본에도 정말 멋있게 써 있습니다. 대본에 있는 대로 읽을게요. 최은성 선수는 1루수입니까? 외야수입니까? 1위 했습니다. 1위 했어요. 네, 1루수도 해야 되고요. 외야수도 해야 되고 뭐 DH도 해야 되고요. 네, 그렇게 세 가지를 최은성 선수가 돌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본인도 FA 뭐 이렇게 얘기를 나눌 때 자기도 1루수만 할 생각은 없다고. 그래서 너무나 저희 팀의 정말 중요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우리 그 수베로 감독님 같은 경우는 이제 왼손 투수가 나오면 또 이제 김민환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뭐 DH 역할도 해줘야 되고 또 김태현 선수랑 같이 역할 분담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그 모든 선수가 다 그 자리에서 풀로 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최현 선수가 외야, DH, 1루 이 자리를 잘 돌게 되면 선수들하고 같이 휴식도 다른 선수들 취하면서 좋은 그런 포메이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유라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단장님과 네. 다를 수 있는. 저는 사실 최은성 선수가 우익수로 좀 고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게 선수들의 루틴이라는 게 있잖아요. 단장님? 있죠. 네. 그럼 뭐 혼내듯이 그렇게 무섭게 얘기를 하고 그래요. 네. 아니 뭐 헛소리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그렇죠. 그 선수가 약간 고정된 포지션이 있고 좀 고정적으로 들어간다면 조금 더 본인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쉽고 다른 선수들도 이 선수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 걸 보면서 좀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1루수는 뭐 김민아 선수나 노시환 선수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익수로 좀 고정적으로 나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판단은 현장에서 단장님과 같이 결정하시겠죠. 갑자기 무섭게 확 얘기해서. 아니 근데 맞는 말이에요. 저희도 어쨌든 외야 경기 수에 대한 비중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감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얘기를 나눴고 제가 이제 감독할 때는 이게 되게 얘기가 편하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결정해서 얘기하면 되니까. 근데 이거는 저희가 항상 현장하고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팀이 이럴 때 항상 알려준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논의 중이다. 저는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논의 중이다. 좋은 계속 변화구죠.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시즌은 이제 어찌됐건 종료가 됐고 내년 시즌을 위해서 스프링 캠프를 가야 되는데 스프링 캠프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경쟁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전까지는 이제 감독님이
자리를 계속 하면서 어떤 자리에 가장 잘 어울리는지, 어떤 보직에 잘 어울리는지, 어떤 위치에 맞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시도를 했다면 이제 스프링 캠프부터는 그 선수들이 경쟁을 통해서 진짜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 그러니까 저도 뭐 FA를 영입을 한다든지 트레이드를 해서 데려온 선수들이 저도 경쟁을 통해서 그 위치에서 그 자리에서 강해지길 바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스프링 캠프 마무리 캠프부터 그게 시작이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리고 그것이 스프링 캠프에서 이어져서 시범 경기까지 경기를 치르면서 그런 부분들이 경쟁을 통해서 자기 자리가 찾게 되고 감독님도 계속 그런 부분을 주입을 하시게 되면 정말 그 자리에서 강한 선수들이 나오고 그 선수들이 그 자리를 지키게 되는, 저는 그 처음 시작이 스프링 캠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궁금한 건데 스베로 감독님이랑은 영어로 대화하세요? 뭐 열받으면 영어로 하고 뭐 더 열받으면 한국말도 하고 뭐. 처음에 만났을 때 감독과 그 얘기를 하고 시작했어요. 무조건 서로 부드럽게 얘기하자. 화내지 말고. 나도 부부끼리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럴 수 있겠네. 싸우지 않는 법. 저도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도 약간 좀 다혈질로 직선으로 가는 부위가 있어서 나도 화낼 줄 아려니까 좀 서로 이렇게 부드럽게 해서 그랬더니 지금은 계속 웃으면서 지금 사람들이 약간 허니문 기간이라고 얘기하긴 하는데 캠프 가서 또 시즌 들어가서 항상 부드러울 수만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서로의 생각은 분명히 다르니까. 근데 뭐 큰 소리 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서로 싸운다는 얘기는 서로 생각이 다른 건데 그러면 다른 생각의 의견도 분명히 들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이제 홍보팀이 그때는 잠깐 좀 고생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전 논의는 많이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싸우더라도 제가 아는 손혁 단장님은 화해가 빠른 분입니다. 화해가 굉장히 빠른 분이기 때문에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자, 이제 비시즌 계획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12월과 1월 어떤 뭐 계획들이나 일들이 남아 있나요? 네, 우선은 이제 시상식 다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호주 잠깐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 진롱에 파견되어 있는 선수들 열심히 하고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밥 사주는 걸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선수들 이제 밥도 한번 사주고 응원도 좀 하고 또 그 진롱에서 또 했던 것들 얘기도 좀 들어보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연말에는 저도 좀 조금 브레이크 쉬어야죠. 좀 네. 쉬고 나서 크리스마스에는 꼭 가족과 가족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 이제 와이프가 이제 외국에 같이 나가 있어가지고 크리스마스는 혼자. 네. 굉장히 표정이 밝으세요. 네. 그리고 이제 1월 되면 다시 또 이제 8시 반 출근하면서 캠프 때 뭐가 필요한지 캠프 갈 뭐 인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또 논의하고 트레이드 또 계속 생각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 계속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밥 사주는 거 워낙 좋아하시니까. 네, 밥은 제가 뭐 항상. 류현진 선수랑 식사 계획은 유현지 선수랑 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밥 먹기로 하셨어요? 그럼요. 이틀 전에도 한번 사우나 갔는데 유현지 선수 만나가지고 마침 사우나를 갔는데 거기 있는 거예요. 밥 사줘야죠. 저희 팀 소속 선수였기 때문에. 그래서 언젠가는 또 다시 돌아오면 또 저는 뭐 이글스. 너무 좋죠. 뭐 워낙 좋은 투수고 사실은 유현지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와 상관없이 투구를 할 수 있는 뭐 제이미 모이어라고 옛날에 그 선수처럼 오래 할 수 있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우리 선수들을 또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뭐 최대한 좋은 활약을 하고 최대한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토론토랑 계약이 이번 시즌까지인가요? 맞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글스 TV에 한화 이글스 팬분들이 정말 많이 구독도 하시고 많이 보시는데 앞으로 이글스 TV에 뭐 다양한 방식으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를 하실 계획이 좀 많으신가요? 출연이요? 좋은 성과를 내면 좀 많이 출연하고요. 좋지 않으면 좀 쉬었다가 아니면 뭐 캠프 때나 이럴 때 뭐 기회 되면 캠프 진행 상황이나 뭐 해설 통해서 해설도요? 뭐 선수들 뭐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이런 거 조금 얘기하면서 좀 그런 계획도 그 저희 팀장님이 강압적으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랑도 오랜만에 같이 방송할 수도 있겠네요. 바쁘셔서 근데. 아니 저 이글스 TV는 뭐 항상. 네. 저는 상수예요. 네. 비행기 태워주면 돼요. 알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고유라 기자님 이제 다가올 시즌에 대해서 한화 이글스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신가요? 제가 한화 이글스를 맡은 지가 이제 내년이면 이제 5년 차인데 5년 차에 그 한화에 가장 기대되는 부분이 이제 성적이죠. 아무래도 지금까지 제가 와서 한 번도 가을야구를 못했거든요. 아니 고개를 왜 숙이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저 원래 약간 고개 숙이는 거 아 좋아하는데. 그래요? 네. 저도 대전에서 약간 찬바람 좀 맞아보고 싶어서 네, 내년에는 한화가 조금 더 비상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손혁 단장님 이제 다가올 2023 시즌 단장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셨는데 팬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제 시즌이 시작하기 전까지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더 많은 준비를 해서 내년에는 좀 더 좋은 성적 그리고 그 다음이 기대되는 시즌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노력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시즌을 치르면서 조금 부족한 면이 보이시더라도 사실 지금보다 더 많은 응원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고요. 올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모든 팬들이 꼭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내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손혁 단장 그리고 고유라 기자님과 이글스 TV 대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